제가 방금 소개받은 갑상선암 두병일기를 쓴 아파트툼 작가입니다. 자, 좀 썰렁했나요? 제가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작가 프로그램도 작년부터 기획을 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자, 여기 보시면 글을 쓰면은 일어나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면서 좀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저도 뭐 특별히 처음부터 글을 잘 써서 작가로 활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나도 글을 쓰면 저런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글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드리기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신기하죠? 제 본명이 방상호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제 프로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제 작품들도 다 네이버에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그냥 글만 쓰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힙합 음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 책들이고, 여기가 제가 앨범을 2개 냈는데 2개 앨범 발매한 것들도 여기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외에도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브런치에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목으로 이제 여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진로 체험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개의 레시피라고 이제 요리하는 사람들 요리 레시피 만드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셰프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 요즘에 좀 활동을 좀 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쓰는 일어나는 인생에 대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원래 저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15년 정도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19살 때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또 졸업하기 전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저는 이제 방위산업체라고 하죠. 산업기능요원을 통해서 군대도 안 가고 35개월 동안 회사에 일하면 군복무를 한 걸로 인정을 받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회사를 다녔어요. 뭐 이렇게 중간에 이직을 한다고 몇 달씩 이렇게 뭐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쉰 적도 있긴 했으나 그런 거 빼고는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뭐 TV, PCB, 자사 회사의 라디알 장비 오퍼레이터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있는 지하철 행선 안내기, 유지보수 엔지니어, 뭐 휴대폰 뭐 저거 이런 전자회사, 통신회사 이런 데서 이제 뭐 관리직부터 생산직부터 관리직까지 제가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LG 헬로비전 구매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이런 업무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작가가 됐는지. 제가 2013년 10월에 저는 이제 그때 제 나이가 창창한 32세, 한창 돈 벌어야 될 나이에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갑상선암을 건강검진에서 제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때까지 저는 이제 뭐 제 몸에 갑상선이라는 장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에 있는 장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매년 이제 제가 운 좋게도 마지막에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라서 대기업에서는 매년 비싼 건강검진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갑상선의 뭐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하시는 분 표정이 되게 안 좋으면서 나중에 집에 갈 때 저한테 CD를 하나 복사해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병원에 가보니까 이만한 3cm짜리 혹이 있었고, 요즘에 뭐 갑상선암 뉴스에서 엄청 나오는데 다들 뭐 막 수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몇 미리 이런 걸로 막 수술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혹이 3cm래요, 3cm.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목이 쉬거나 뭐 이런 게 없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되게 컸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뭐 이 혹이 있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양성 혹이고 1명이 암인데, 저는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받으면서 이제 혹이 너무 크니까 전절제라고 해서 아예 갑상선 장기를 보통 작으면은 반만 떼내기도 하는데, 저는 전부 다 떼냈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로 전이를 잘 한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림프절 24개를 같이 제거를 했는데,
후에 조직 검사를 하니까 그 중에 7군데에서 전이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후로 이제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이제 또 다른 치료 받는 게 있는데 그거까지 저희가 받게 됐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제가 인생이 많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날짜가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2013년 11월 8일이에요. 2013년 11월 8일 20시 41분. 이게 뭐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블로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쓴 글입니다. 제목이 이제 갑상선암 투병일기,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한, 안녕하세요, 아파트 투병입니다. 이래가지고 쭉 투병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좀.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아파가지고 이제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죽는 병인가? 그래도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제가 또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신 쪽에가 늦둥이라 가지고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또 너무 많이 걱정하실까봐 말씀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이게 죽는 병인지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고 거의 병원 광고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2013년 11월 8일이면 제가 10월 23일인가 그때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몸을 회복하면서 이제 내처럼 아픈 사람이 그때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 암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겪었던 경험을 좀 블로그 만들어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댓글들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오더라고요. 갑상선암 걸리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크고 했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미리인 사람들도 요즘 다 수술받고 미리 치료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10명 중에 9명은 암은 아니지만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또 검사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암일지도 모르니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의 가족들, 우리 엄마가 걸렸는데요. 우리 남자친구가 갑상선암이래요. 이런 사람들 걱정하니까 찾아보다가 제 블로그에 찾아와가지고 댓글도 쓰고 그 다음에 저보다 먼저 치료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의 댓글도 써주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가 되게 좋아졌어요. 글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저는 맨날 회사만 15년 동안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도 해주고 제 얘기에 공감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물 안에 살았구나. 밖에 새로운 세상에 되게 재밌는 것도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제가 휴직을 했었거든요. 치료받는다고. 그리고 다시 복직을 했다가 1년 정도 회사를 더 다니고 제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까지 제가 이제 투병일기를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갑상선암 투병기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제 블로그가 맨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1페이지에. 그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이버 1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돈도 엄청 많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뿐만 아니고 제가 대학병원에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교수님이 저를 알아보고 진료 원래 5분도 안 걸려서 끝나는데 저한테 이런저런 설명도 이거는 이런 수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거를 아니까 잘 본인한테 수술 받았다고 블로그에 써놓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게 좀 들어서 이러면은 이만큼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내가 가면 이거를 글 쓰는 것도 재밌고 책으로 내가 내가지고 이 블로그를 못 본 사람들도 이렇게 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 처음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온 것들인데요. 소속사 없이 음반 내기. 이때는 음반을 내기 전이었는데 지금 제가 음반 2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소형 아파트 빌라 앞으로 3년이 기회다. 제가 지금 사무실 조그만 9평짜리 빌라를 실제로 그때 빚을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1인 기업 프로 강사가 되라. 제가 아까 유튜브 강사로 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작은 출판사 시작하기. 이거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출판사를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책을 만드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작가가 되고 내가 책을 만드는 건 포기해야 되겠다고 해서 출판사를 만들었다가 없앴어요. 어쨌든 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전원직 주택 짓기 가이드북이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제 꿈이 이제 제주도 바닷가 앞에 작업실을 가는 게 꿈인데, 아직 저것만 이루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한 4년, 5년 정도? 5년 정도 전에, 6년 정도? 5, 6년 정도 전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딱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비슷한 주제의 책을 사온 건데, 위에 4개는 다 이루었고요. 마지막 하나, 전원주택 짓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저는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자인데요. 나중에 신문 보실 일 있으면 오마이뉴스는 종이신문이 아니고 인터넷신문이잖아요. 들어가서 제 이름 검색해보면 많이 나올 텐데, 기자 구독도 되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왜 오마이뉴스가 기자가 됐냐면, 아까 책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제가 지금 저것도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정식 채택돼서 이제 원고료를 받고 이렇게 나간 기사가 223건 됐더라고요. 썼고, 그 중에 탑기사라는 게 이제 신문 메인에 걸린다는 거예요. 메인 페이지에 제 기사가 걸린다는 거죠. 탑기사가 11건.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원고료 짜기로 유명한데, 제가 지금까지 총 받은 원고료 보니까 한 28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223건을 썼는데 280만원이면 얼마나 짠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근데 돈을 벌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거는 아까 제가 책을 써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내보다 먼저 책 쓴 사람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걸 봤어요. 오마이뉴스에 자기 이야기를 연재 기사를 쓸 수 있다. 연재 기사가 써서 인기가 좋으면 그 연재 기사를 그대로 책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저도 그러면 해봐야겠지. 이렇게 무작정 시민 기자로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밑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에 여기 이 기사가 링거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때 수술 받고 이랬던 무슨 기사 쓴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연재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환자복에는 피주머니, 팔에는 링거 5개. 이게 이제 제가 감상선화 투병일기를 난 행복하지, 이런 제목의 연재 기사를 썼었는데, 요 연재 기사 중에 하나다. 이런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이는 것들은 탑 기사들 제가 몇 개 가져온 건데, 주제를 보시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제예요. 자이언츠 봉다리 응원의 울컥, 여기가 서울 맞나. 이거 제가 서울에 출장 갔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서울에서 이제 롯데 자이언츠 야구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VIP 티켓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이 연고인 야구팀을 응원을 했는데, 서울에 부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산 사직구장에서 보는 것처럼 응원을 잘하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기들을 썼는데 이게 탑 기사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경험인데, 이제 경남 도청 근처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 근처에 보면 4,000원짜리 구내식당, 엄청 혜자다. 도청 안에 가면 커피도 900원이다. 이런 것들도 기사로 썼는데 탑에 걸렸죠. 요거는 제가 아까 투병일기라고 했고,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쿨하게 사표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암 투병하고 왜 사표를 쓰고 회사 밖에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쓴 거 탑 걸렸고요. 그냥 이게 제일 제 기사 중에 제일 이제 대표 기사인데, 돈 주고 하객 사는 신랑 신부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이런 기사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투병하면서 3개월 회사 휴직했을 때 심심해서 주말 알바로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라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거 경험을 썼는데, 이거는 오마이뉴스 탑에만 걸린 게 아니고 그 다음 뉴스 탑에도 걸렸고, 이게 해외 언론에도 보도돼가지고 뒤에 말씀드릴 건데 재밌는 경험을 진짜 많이 하게 해준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하다가 이제 투병일기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과 치료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앞니를 부러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 치과 치료한다고 이제 그 후기를 블로그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와가지고 내가 경찰서 가서 조소받고 검찰에 송치되고 막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기사로 썼는데 이런 것도 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가면서 제가 살면서 그냥 겪었던 그냥 약간 특이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기사로 쓰면 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저는 썼었고요. 이 사진은 제가 회사 그만두고 이제 처음으로 혼자서 캠핑을 갔어요. 제가 캠핑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혼자 가본 적은 없었는데 1인용 텐트 하나 들고, 이때 지리산에 캠핑을 갔는데 하필 그 전날 태풍이 와가지고 평일이었거든요. 비가 많이 왔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좋길래 갔는데, 이날 또 밤에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예약자가 저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취소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인 아저씨도 5시에 퇴근하는데, 이제 이날 밤에 저 혼자서 이제 지리산 그 캠핑장에 캠핑을 하는 거죠.
이런 경험도 특별한 경험이니까 잘 경험해보자 해서 지금 그날 겪었던 그날의 경험을 바로 지금 텐트 안에서 지금 노트북으로 기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제가 여행하면서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6인데 자식이 아픈 줄도 모르고 제가 투병일기 연재 기사로 썼다 했잖아요. 이게 네이트 실시간 6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주변에서 저한테 막 제보해주고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요게 진짜 제일 특별한 경험인데요. 아까 제가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 기사를 썼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별한 문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내 결혼식에 불러가지고 친구인 척, 가족인 척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한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서울지국의 땡땡 기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뭐뭐 기사를 쓰신 거 봤습니다. 직접 끼신 내용을 듣고 싶은데 뭐 어떠신지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캐나다 공영 라디오 NPR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터뷰하자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기사, 저는 이제 기사 오마이뉴스 탑에 걸려봐야 원고료 5만원 주거든요. 요새 올라서 6만원인가 주는데, 근데 오마이뉴스는 제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팔고 해외 언론에 팔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죠. 대신에 이제 저는 기자로 조금 유명해진 거죠. 이런 경험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브런치랑 다른데 이제 제 그런 투병일기라 이런 것들을 어쨌든 책을 쓰기 전에 많이 연재를 하는 게 좋으니까 브런치에도 연재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그 당시에 네이버 포스트라고 또 글쓰기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는 건데요. 악플도 진짜 많이 달려요. 네이버 메인 같은데 기사 같은 거 올라가면은 하루에도 막 몇백 개씩 달리는데 뭐 야 일기는 집에 가서 써라 이런 댓글도 막 달리고 진짜 이상한 댓글도 많이 달리거든요. 좋은 것만 몇 개 가져왔어요. 야 궁금하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좀 써라. 나 언제 이어서 쓸래? 빨리 써. 궁금해. 연재니까 또 이런 댓글도 있었고. 그다음 이거 제가 또 나는 고졸 사원이다라고 하는 또 제가 아까 15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것들도 제가 연재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주말에 알바한 돈으로 독학하는 20살 재수입니다. 그날 붕어빵 사진에 홀리듯 들어와 읽었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전전긍긍하던 내가 위로받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댓글들을 또 받다 보면은 글쓰기에 대한 내가 내 글이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고 있구나 이런 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그래도 뭐니 해도 동기부여는 이게 제일 큰 동기부여인데요. 보통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 아시죠? BJ들은 방송에서 막 재밌으면 사람들이 도네이션이라고 막 별풍선 같은 걸 쏩니다. 돈을 이렇게 내가 별풍선을 돈 주고 사가지고 BJ한테 별풍선을 쏘면 그 BJ는 별풍선을 모아서 다시 돈으로 버는 이런 시스템이죠. 오마이뉴스를 하다 보면 그런 도네이션 시스템이 있어요. 독자가 기자한테 이 기자 응원하고 싶다, 이 기사 내용 진짜 좋다 이러면 독자가 원고료를 쏠 수가 있어요. 저도 아까 223건의 기사 중에서 원고료 받은 기사가 딱 3개 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내가 텅 빈 방 안에서 라면을 먹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이거 제가 20살 때 공장 다닐 때 막 지방에서 혼자서 보증금 없이 바퀴벌레 나오는 월 18만원짜리 집에 살 때 살림살이도 하나도 없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상도 없어서 바닥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막 엄마 생각했던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독자가 이제 김병윤이라는 독자님께서 고맙게도 8,000원의 도네이션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다,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 이런 연재 기사에도 재밌고 신나게 살자라는 독자님이 8,000원 도네이션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아까 쿨하게 사표 썼습니다. 아까 회사 때려쳤다는 그 기사에는 두 분이 도네이션을 보내주셨는데 이상민, 이건영 독자님께서 6,000원 도네이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아까처럼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진짜 뭐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기가 직접 이 기자한테 응원하고 싶다고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이런 거는 진짜 되게 감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이거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쿨하게 사표,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그 엄청 유명한 변호사님인데 박준영 변호사님이라고 이게 되게 어려운 사람들 막 무료 변론해주는 막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막 쪽지 같은 거 막 보내고 연락 오셔가지고 저보고 꼭 글 쓰라고, 자기가 느낌이 왔다고 꼭 나중에 글 쓰세요. 기자님은 꼭 글 쓰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연락 와가지고 그 뒤로 페이스북 친구 맺고 아직도 잘
가끔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브런치에도 계속해서 연재를 했다고 했잖아요. 브런치는 2015년에 브런치라는 게 생겼는데, 매년 브런치에 글 쓰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좋은 글들을 뽑아가지고 출판을 지원해주는 이런 이벤트들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1회 출간 이벤트 수상 후보작으로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투병일기 연재한 게 이렇게 막 메일이 왔어요. 홍보하신 매거진이 수상 후보작으로 연락드립니다. 뭐 수상 발표 전까지는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음을 비공개로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요거를 오마이뉴스랑 중복으로 게재를 했었거든요. 오마이뉴스에는 중복으로 게재를 해도 내가 그 저작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제가 다른 데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브런치 같은 경우는 자기들 플랫폼에만 글을 남기고 다른 데 거를 다 지워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 오마이뉴스에서 저는 원고료를 받고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는 거라서 일단 뭐 아쉽게도 수상 후보작에만 오르고 책으로 나오지는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심심해서 뽑아봤는데, 브런치 제가 쓴 글들 중에서 탑10을 뽑아봤어요. 제일 많이 조회수 나온 게 20만 1797 조회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간헐적 단식 이런 거 해가지고 한 2년에 한 10kg씩 쪘다 뺐다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다이어트 비법을 담은 글을 좀 썼었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1등이었고 20만 건이 넘어가지고, 2등이 아까 20살짜리 그 친구가 저한테 응원의 그 댓글을 해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붕어빵을 파셨고 나는 백수였다, 제 20살 때 자서전 같은 글이 97,000. 차이가 1등, 2등 차이가 좀 나긴 한데, 같이 이렇게 해서 10개 라고 뽑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보통 제가 쓴 글들 나중에 뭐 강의 끝나고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냥 일기 같은 글들이에요. 저는 뭐 창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살아온 경험들을 그냥 이렇게 글로 쓰는 건데, 이런 글들도 누군가한테는 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인생에 좀 전환점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글로서 나누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조금씩 이제 글 쓰는데 자신감을 붙다 보니까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이제 탑 기사 이런 것도 막 쓰고 하니까 그 편집국 이런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특집 기사 이런 것들 필요하면은, 특히나 직장생활 관련된 특집 기사 이런 거 필요하면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요런 주제의 기사가 필요한데 좀 써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해서 제가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글 관련 플랫폼도 이런데 뭐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에서 뭐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뭐 이런 뭐 청년 창업가의 꿈과 현실 뭐 이런 것들 글을 좀 기고해주면 원고를 줄 테니까 좀 써줄 수 있냐, 이런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이런 데서 글 써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시민기자협회 소속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관이나 지자체에 보면 이제 기자단 활동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자단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원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원서 내야 될 때 저는 이제 블로그로 이런 것들을 해봤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이렇게 활동했다고 내면은 거의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내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거기 때문에 글쓰기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수익 활동을 해서 만들어내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요거는 제가 2019년에 그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아시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에서 문화 나름이라고 이제 기자단을 전국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저밖에 없었는데 김해에서는 제가 일단 활동을 했고, 이때 중간 워크숍에서 이제 전국 문화 나름이 기자들 다 모아가지고 3-4명씩 그룹으로 이제 특집 기사를 그날 쓰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소속됐던 사조가 이제 또 서대문 정무소 가가지고 이렇게 또 그때 광복절 특집이라 가지고 저희가 기획 기사를 썼는데, 그 광고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야, 광고회사 기획보다 더 좋은 기사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때 1등을 해가지고 제가 또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현재까지 갑상선화 투병일기, 그 다음에 나는 고졸상원이다 이런 책들을 내가지고 현재까지 3권의 책을 쓴 작가가 됐고요. 많이 팔리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면 저희 북크크라고 여기서 셀프 출판을 한 것들이 있는데, 팔리면 이렇게 알림이 떠요, 한 개씩. 이렇게 쭉. 뜰 때마다, 내 책을 누가 프로 사람이 있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처럼 누구나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작가가 되면 이게 됩니다. 저는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라는 거를 나라에서 받았는데요. 저 보면은 분야가 저는 문학하고 대중음악이죠. 두 가지 카테고리를 받았는데 뭐 글 쓰는 사람들은 문학만으로 받겠죠. 하면은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예술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예술인으로 활동 증명을 받으면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신문고, 그다음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예술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보신 것처럼 제가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대단히 뭐 엄청난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인생에서 느껴온 이런 경험들을 모아가지고 기자나 뭐 블로그나 브런치 같은 데 한 개씩 시간 날 때 써가지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예술인이라고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브런치에 보면은 자기 책을 등록해서 이렇게 서점에, 온라인 서점에 입고를 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작가가 이제 직접 쓸 수 있거든요. 작가가 사랑한 책 속의 한 문장. 그래서 제가 이제 감상서나 투병일기라는 책의 한 문장을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닮아가던 내일이다 라는 문구를 썼었어요. 이 책 안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항상 누구나 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내일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좀 참아야 돼. 지금 좀 해야 나중에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참아야 돼. 그 말도 맞는데요. 근데 막상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차가운 그 도마 같은 수술대 위에 누울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하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9살 때부터 하루도 거의 쉬지 않고 군대도 안 가고 특례 받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돈 벌고 공장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친구들 대학의 캠퍼스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연애하고 해외 연수 가고 여행 다닐 때도 저는 심지어 그때까지 30살이 훨씬 넘도록 회사 그만둘 때까지 제주도라는 곳에도 한 번도 못 가고 비행기도 못 타보고 계속 일만 했어요. 그래서 32살에 결국 저한테 온 거는 암이었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서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제 인생이. 오늘 좀 더 즐길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좋으나 오늘도 꼭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는 사소한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는 엄청난 인생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저처럼 글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하시면 저처럼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